태양이 촛불의 빛을 뺏어간다고 해서 아주 꺼리는 구조로 평생 2인자에 머물거나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억울한 팔자가 되기 쉽거든요. 즉, 금화조합이 완성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성 관련 추문이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카드 전차라는 것은 내가 목표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걸 의미해요. 결국 이 사태의 결말은 뭐냐?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도 저희 운명 토크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두 분, 사주의 연화님, 타로의 리미언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읽어드리는 여자 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다려드리는 리미 언니입니다. 네, 요즘 연예계에서 굉장히 많은 소식이 들리고 있죠. 저는 그중에서도 개그우먼 박나래님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뉴스 기사들을 요약해 보자면 전 매니저와의 법적 분쟁, 그리고 기획사 문제, 마지막으로 약물 사용 관련 각종 구설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뉴스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갑자기 유튜브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걸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많은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계시고 워낙 입담도 좋으셔서 평소 팬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도 한편으론 안 좋더라고요. 최근까지 계속 승승장구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문득 사주 명식이 궁금해졌어요. 저도 박나래 씨 방송 잘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지게 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타로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주와 점성술 차트, 그리고 타로 카드를 통해 박나래 님이 어떤 기질로 개그우먼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는 문제들이 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주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녀를 정상에 올린 힘과 지금 그 힘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사주 명리의 시선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박나래님은 정화일간으로 불상으로 온 촛불입니다. 겉보기엔 바람 불면 꺼질 듯 열어 보이죠? 계절과 시간까지 접목해보자면 늦가을 한밤중에 태어났습니다. 태양 병화가 없는 가을 늦은 밤을 홀로 비추는 촛불이라면 더 선명하고 귀하게 빛나겠죠? 이것이 바로 박나래님의 기본적인 사주 구성으로 겉보기엔 작고 여려 보여도 어둠 속을 밝히는 감수성과 사람들을 따뜻하게 모으는 흡입력을 타고났습니다. 사실 월지 수월은 수확 후의 빈 들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온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박나래 씨 하면 사람들 불러서 밥도 잘해 먹이고 나래바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항상 주변을 챙기는 모습이 방송에서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박나래 씨 유튜브에서 게스트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자주 보긴 했어요. 음식 정말 잘하시던데. 아, 그런데 촛불인 정화 옆에 태양인 병화가 같이 있으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태양이 촛불의 빛을 뺏어간다고 해서 아주 꺼리는 구조로 평생 2인자에 머물거나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억울한 팔자가 되기 쉽거든요. 하지만 밤하늘에 뜬 병화는 태양이 아니라 환한 달의 의미로 밤하늘의 별 정화와 달 병화가 같이 떠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을 서로 돕고 의지하며 더 아름답게 비춰주거든요. 게다가 계절까지 추운 늦가을로 촛불 혼자서는 추위를 막기 버거운데 옆에 큰 난로 같은 동료인 겁재가 있어주니 든든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나래 씨가 예능인들 틈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작은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으며 경쟁자는 적이 아니라 밤길을 함께 가는 등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숨어 있는데요. 태어난 달은 오행으로는 술토, 계절로는 늦가을, 십성으로는 상관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하고 메마른 흑산이죠. 상관은 내 안의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힘, 즉 천재적인 말빨과 예술적인 끼를 의미합니다.
박나래 씨는 이 거대한 늦가을의 산이 상관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성술에서 수성이 말이나 글과 관련이 깊거든요. 근데 이분의 수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개그우먼을 하는 건데 사주에서 이런 부분이랑 겹치는 게 참 공감이 가네요. 네,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죠? 이어서 다른 이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지에 있는 자수 평관입니다. 그런데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에이, 사주 8글자 중에 고작 하나 있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요? 사주의 8글자는 개수보다는 퀄리티인 질이 중요합니다. 바로 자수 편관엽과 위에서는 금의 기운이 끊임없이 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더 크고 날카롭게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박나래님의 입담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잃은 성공이 호랑이를 더 크게 키우는 구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재물제 죽일살입니다. 즉, 돈과 결과물이 나를 치는 무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녀의 재능인 흑산 상관에서 캐낸 보석 같은 인기와 돈인 재성이 결국은 흘러 나를 공격하는 호랑이 편관의 먹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재생살이라는 게 인기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수록 그만큼 더 큰 스트레스와 위험이 따라온다는 건가요? 네, 남들이 보기엔 화려한 성공이지만 본인은 내가 멈추면 호랑이가 나를 덮칠 것 같다는 공포 속에서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혼자 힘으로 호랑이와 싸우려 하면 탈진해서 정화가 꺼져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료이다 태양인 병화가 그래서 목숨처럼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할 호랑이를 내 사람들과 함께일 때 비로소 견뎌낼 수 있는 운명이니까요. 그런데 그토록 튼튼했던 댐이 하필 얼마 안 남은 연애대상식에 터졌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대운과 오래 들어온 운이 인사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호랑이를 잘 조련하던 채찍, 상관이 부러지고 댐 밑으로는 뱀이 들어와 구멍을 낸 꼴입니다. 형살은 배신과 수술, 관제구설을 뜻합니다. 내가 믿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사람인 매니저, 내 건강, 재물들이 일제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역류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2월 초인 해월에는 올해의 뱀의 사운인 사이충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소송과 논란은 그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했던 조련 시스템이 운의 장난으로 일시 정지된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사고, 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고는 수습이 될까? 많이들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시스템 복구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리학의 시간은 양력이 아닌 절기를 따르는데요. 2026년 2월 입춘이 되면 을사년의 충격은 끝이 나고 병오년의 화가 더 밝게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박나래 씨에게는 천군 만마와 같습니다. 무너졌던 댐을 단단하게 굳혀주고 넘치던 물인 시련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무엇보다 득비이제라는 용어로 주변 동료와 사람들의 힘이 모여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은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내년 2월이 되면 박나래님 억울했겠네. 다시 보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그 호쾌한 에너지가 다시 맹수를 제압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사주라는 날씨 예보가 알려주는 맑음 신호입니다. 헤이즈님, 박나래님이 점성술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차트를 보시면 먼저 박나래님은 사자자리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요. 이 사자자리가 여러 키워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거나 뭔가를 꾸미는 것, 화려한 것과 매우 관련이 깊은 별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자리가 발달하신 분들 중에 패션이나 미용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주 보거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저는 박나래님이라고 하면
분장쇼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요즘에야 예능이 그런 흐름이 아니지만 예전에 코미디 빅리그부터 해가지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나래님이 엄청난 분장으로 주목받았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무래도 사자자리가 발달해서 좀 더 이런 쪽에 감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혹시 타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나 외적인 화려함, 이런 거를 담당하는 카드가 따로 있나요? 네. 박나래 님이 전형적인 미인형이 아니지만 에너지나 센스, 캐릭터로 화려함이 터지는 분위기에 이런 경우에는 타로에서 보통 완드 여왕, 태양, 그리고 마법사 카드가 많이 나오긴 해요. 특히 마법사 카드가 다재다능하고 언어적으로도 발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박나래 씨한테도 이런 부분이 차트에 나오는 걸까요? 그럼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사람이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제주 행성이 바로 수성인데요. 이 수성이 말이나 글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개그맨이 사실은 진짜 천재들이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사실 남을 웃긴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순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나 흐름 등을 읽고 딱 핵심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던지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수성은 전갈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글이나 말과 관련된 능력이 전갈 자리에 색채를 입는다는 건데 이 전갈 자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관통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그맨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인에 비해 웃음 타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점성술에서 수성이 말이나 글이라고 한다면 사주에서는 상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태어난 달이 월지가 술토 상관으로 겹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사건도 그렇고 박나래 님이 조심해야 하는 타트의 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차트를 망치는 주범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화성이에요. 화성이 현재 중요한 포인트를 모두 때려부시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포르투나라는 나의 건강과 재물과 사회적인 명성을 나타내는 포인트를 아주 강력하게 부셔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성으로 상징되는 키워드들을 정말 조심해야 할 겁니다. 결국 박나래님은 이 화성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이분의 연예계 생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화성은 박나래 님에게 어떤 키워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차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화성이 밤의 행성이어서 인간의 성적 욕망과 관련이 매우 깊어요. 이게 연애를 나타내는 금성과 결합되면 더욱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차트는 화성과 금성이 컨트라엔티션이라는 특수 구조로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금화조합이 완성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성 관련 추문이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1년에 있었던 헤이나레 사건이었죠. 아마 사진만 봐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굳이 추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가정이나 아지트 혹은 자신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자영업 같은 케이스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성이 사하우스라는 나의 공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나래바라는 게 있는데 이 박나래님 집에서 연예인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뭐 여러 파티를 자주 연다. 뭐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괜찮아도 언제 한번 운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성 관련 추문이나 관련 문제들이 연관돼서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아랫사람이나 직원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터진 거겠죠? 이게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직원들이 꼭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직원들로 인해서 사회적 명예나 금전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화성이 내 아랫사람이나 직원을 나타내는 육하우스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터질 확률이 큰 문제였는데 그게 이번 운에 터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박나래 님이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였고요. 첫 번째 문제는 2021년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번 2025년에 터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약물을 나타내는 해왕성과 차트가 관련이 매우 깊고 또 이번 운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쉬운 운이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상세 리뷰 페이지에 추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로는 혹시 이번 박나래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 여러 이슈로 팬분들 걱정을 시키고 있는 박나래 씨죠. 과연 타로 카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박나래 씨를 생각하며 타로 카드를 펼쳐봤는데요. 카드를 보면서 이분 멘탈이 장난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카드 질문 배열은 현재의 마음, 3에서 6개월 뒤의 모습, 외부 반응, 결론 카드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박나래님의 현재 심경을 나타내는 첫 번째 카드, 펜타클 기사입니다. 카드 속 인물은 말을 타고 있지만 가만히 서 있죠. 이 기사는 펜타클을 두 손으로 단단히 쥐고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지금 바깥 세상은 시끄럽지만 정작 박나래님 본인은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버텨보자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이 상황을 견뎌보려고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사주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멘탈이 강하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강해지신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시기는 깨지는 시기이며 타고난 기질은 웃어넘기는 강철 멘탈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책임감, 배꼽살과 편관이 매우 강해서 남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악바리 근성으로 버텨내는 유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른 카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향후 3에서 6개월의 흐름을 보자면 완드 5가 나왔어요. 마음 편해 보이는 카드는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가 지나도 왈가왈부 말이 많고 시끄러운 상황과 잡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저희도 예상하죠. 그런데 이 카드의 포인트는 활동의 카드라는 점이에요. 방송이 끊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도 6개월 전후의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박내래 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컵4가 나왔어요. 음, 마음을 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대중이나 주변의 시선이 냉담할 수 있어요. 박나라 님이 어떤 해명을 하거나 손을 내밀어도 지금 대중들이 아직은 아니야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형국이죠. 카드를 보면 박나리 님이 6개월 안에는 다시 재기하실 것 같긴 한데 대중들의 차가운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네요. 혹시 점성술에서는 이분 운이 언제부터 다시 좋아지는 걸로 나올까요? 우선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이게 점성술에서도 교운기라는 게 있어서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전 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좋은 운의 초반부까지도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운으로는 내년 3월 정도부터 다시 괜찮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좀 생겼던 것을 고려한다면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정도부터 복귀를 고려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말 카드에 전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까 연하쌤이 말해주셨던 악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전체적인 카드를 읽으면서 박나래 씨가 굉장히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이 마지막 카드 전차라는 것은 내가 목표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걸 의미해요. 결국 이 사태의 결말은 뭐냐? 박나래 씨는 연예계든 어디서든 살아남기 위해 숨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실 에너지입니다. 지금의 소란이나 냉담함은 달리는 전차 밖에 튀는 먼지일 뿐인 거죠. 이번 사태에 주눅들지 않고 이 위기를 자기 에너지로 삼아 오히려 더 강한 캐릭터로 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나래님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흉이 찾아왔고,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잘 되는 시기가 찾아올 테니, 지금의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다음 파도를 기다리자. 연화님은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오해는 사라지고 촛불은 횃불이 되어 다시금 활활 타오를 거예요. 지금 겪는 이 고통은 더 크게 되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조용히 내 길을 가되 때가 되면 주저없이 전속력으로 달려나가세요. 지금 너무 힘든 시기지만
잘 견디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박나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운명 토크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고정 댓글에 있는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화님, 리미 언니님, 그리고 헤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